민선 8기의 광산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핵심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합병규 광주 광산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광산구 구정의 핵심의 화두는 바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입니다. 이 구청장님 맛보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가능 일자리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네. 뭐 한 달 있다가 없어지거나 두 달 있다가 없어진 일자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광산구에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광산구의 핵심 화두이자 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지금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경제는 지금 전방위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8%. 이는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이후 최저치로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하는데요. 러시아발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계속하면서 세계는 갈수록 파편화되는 양상인데요. 이 같은 변화로 기존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전망 보고서에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한 1.5%로 예측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인 지속가능 성장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양적 성장이 아닌 고용시장을 비롯해 생태와 환경 보전에 발맞춘 질적 성장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은 앞길이 험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0.78이라는 출산율, 동시에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게다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한계에 부딪힌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화두는요,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뤄지는 게 보편적인데 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특별하거든요, 청장님. 그렇다면 이 지속가능 성장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광산구에서 이걸 정책으로, 특히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도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국가적인 아젠다 아니냐, 구 단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한편에서 맞는 말씀이죠. 한편에서는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했지만 그때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치안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옆집에 도둑이 들면은 그 이웃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그 일자리를 꼭 국가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시면 시에서든 아니면 구면 구에서든지 간에 어디든지 먼저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거기서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믿음이고요. 그동안 네.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번에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광산구에서 좋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대한민국을 바꿀 일자리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조금 얼른 그리고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대한민국의 문제,
또는 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출생 문제도 있고 불평등 문제도 있고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뭐 소멸 문제도 있는데 네. 이 한국 사회에 내재된 이런 수많은 과제들이 전부 일자리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된 부를 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분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에 속한 국가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세계 경제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네. 특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또 노인 자살률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또는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출생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 이런 각종 문제들이 우리가 빠른 성장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산구가 이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시죠? 좋은 일자리를 핵심 목표로 잡은 광산구. 이를 위한 지속가능 성장 경제특구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광산구의 지속가능 특구는 기존에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자치구 차원의 일자리 혁신 사업을 표방하는데요. 노사 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에선 하나의 기업에서 복수 기업의 개혁을, 하나의 업종에서 복수 업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에게는 특구 모델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노동자에겐 유급 병가, 4대 보험 등의 사회복지 시스템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와 업무 환경 개선,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정립하고 일자리 모델의 필수 조건으로 일터 상생과 일터 혁신을 제시했는데요. 기존 일자리는 노사 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및 원하청 간 상생을 지원하는 질적 전환을 추진, 일터 상생 지원 모델을 적용합니다. 새롭게 유치한 미래차 국가산단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엔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추구하는 일터 혁신 지원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광산구의 일자리 혁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 VCR 보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대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화다운 대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대화도 별로 없지만 사회적 대화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서로 추적해보고 그 생각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건 틀린 거라고 규정해가지고 그 틀린 것을 맞게 해보려고 내 기준으로 맞춰보려고 너무 많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면 정말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대화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선 7기 광주 경제부시장을 역임을 하시면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를 하셨잖아요. 이번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광주형 일자리와 다른 점은 또 어떤 게 있고 비슷하다면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한 개의 기업을 모델로 해서 그 속에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다라면 네. 요번에 이제 광산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광산구 전체를 놓고 이 실험들을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한 개의 기업, 요번에는 전체 지역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업하시는 분 아까 오셨는데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손이 부족하지만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청년들은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어요.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이걸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장님이 또는 어떤 시민이 어떤 청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해결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임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일을 해야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악덕 업주여서 그 구성원들에게 임금이나 복지를 좋게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지불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처럼 많은 임금을 줘봐라 또는 좋은 어떤 복지를 제공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나온 간극을 짧게 잡아가지고는 불가능해, 이건. 아무리 짧아도 10년, 한 20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맞출 거냐, 그걸 사회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받는 이제 보수가 임금이 50%다 하자. 그럼 나머지 50%를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임금 격차들을 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임금이 아니라 이제 사회임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저는 그 간극을 메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요. 인력, 자금, 기술, 그리고 판로 이 4가지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 기업이 더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쉬웠다라면 누군가 어디선가 이미 해버렸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민선 이후에 이 일은 더욱더 하기가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임기 안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또 제가 강조한 건 어떤 거냐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다 이 일을 그럼 지금은 상당한 경제까지 와 있을 거예요. 상당한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돼 있질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나라를 한번 꼽아봐라. 어디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을 꼽습니다. 독일을.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사회적 대화를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사회적 대화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면 그런 방법 빼놓고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왔냐면 그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이제 변화들을 줬고 또 저희가 광산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21개 동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동장이 그 동의 구청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분권을 얘기하는 거, 분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대화가 잘 되려면 분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이제 실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문가 이제 토론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연구를 이제 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연말이 되면은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초부터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